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미루다가 한 수요일부터 집중적으로 막 메모를 하곤 하는데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저는 머릿속에 뭐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알아요. 이 곡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지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는 그렸는데 그냥 편안하게 한번. 네. 근데 이 얘기 김 감독한테 그러니까 나 똑같은 상황이야. 집중이 안 돼. 정말로.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뭐 그게 직접적으로 걸리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일손이 안 잡힌다고. 손에 뭐가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김 감독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들이 성공했다면 오늘 우리 집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 없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우리 매주 금요일 날 모이는 일상이 그렇지. 너무 흔한 말이지만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예.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면 43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132번째 꼬꼬무가 빌 에반스였어요. 빌 에반스가 1973년도에 도쿄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노래 제목은 Yesterday I Heard the Rain이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 소개하면서 이 노래가 이제 원래 1967년도에 멕시코 가수 아르만도 만자네로라는 멕시코 가수가 부른 멕시코 가요를 그 이듬해 토니 베넷과 몇 명의 미국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곡이었다. 그래서 저 혼자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한 거는 5년 후에 빌 에반스가 한 3, 4년 후쯤부터 이 곡을 많이 콘서트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 노래를 들었을까? 빌 에반스가 이 곡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토니 베넷 같은 재즈 뮤지션이니까 토니 베넷의 목소리를 듣고 아 노래 좋다 멜로디나 이런 걸 그래서 자기 해석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요번에 며칠 전에 토니 베넷의 Yesterday I Heard the Rain과 빌 에반스의 Yesterday I Heard the Rain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냥 토니 베넷의 보컬로 들으면은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좋은 노래다 이런 건데 빌 에반스가 이거를 완전히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자기화해서 그리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그 묘한 감성으로 이렇게 빌 에반스 특유의 감성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 보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토니 베넷 노래를 이렇게 듣고 빌 에반스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의 인연이 제가 만들어낸 토니 베넷의 노래를 듣고 빌 에반스가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닐 것 같은 인연 말고 진짜 인연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두 장의 앨범을 합작하셨어요. 다른 뮤지션들의 도움 없이 피아노와 보컬 이 듀오 앨범을 두 장을 내셨는데 그 앨범들 중에 빌 에반스와 토니 베넷이 합작한 앨범 두 장의 앨범 중에 첫 번째 앨범인데요. 더 토니 베넷 빌 에반스 앨범이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But Beautiful이라는 곡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듀오로 낸 두 장의 앨범은요 1975년에 한 장이 나왔고 2년 후에 77년에 Together Again이라는 앨범이 합작 앨범이 있는 거고요. 그 어떤 평론가가 리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같은 재즈 음악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성향,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이야기 즉슨 토니 베넷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이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빌 에반스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상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만나게 했을까? 이 아이디어는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토니 베넷의 지인 중에 애니 로스라는 재즈 가수, 여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토니 베넷한테 빌 에반스랑 너 꼭 앨범을 만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일이 되려는 게 토니 베넷의 매니저가 잭 롤린슨가 하는 분이고요. 빌 에반스의 매니저는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헬렌 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매니저끼리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함께 앨범을 만들자
했고 1975년 6월에 녹음을 하고 7월 달에 앨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그런 앨범인 것 같고요. 그렇게 급히 만든 앨범 같지만 이 앨범은 피아노와 보컬 듀오 앨범에 아주 클래식이 된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But Beautiful은 비면 세 번째에 있는데 쭉 들으면서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앨범을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토니 베넷 선생의 보컬도 좋지만 빌 에반스의 피아노다 역시 그런 생각이 제 취향상 들던데 인트로에 빌 에반스가 자신의 여타의 앨범에서는 조금 다른 음색으로 굉장히 영롱한 전주를 펼치고요. 토니 베넷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주위를 감싸는 이 빌 에반스의 피아노 특별히 중간에 솔로가 길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앨범이어서 요번에 또 새삼 들으면서 혼자 약간 거짓말 보태면 약간 탄성이 나올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입장 차이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정말 달라요. 자기 관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니 베넷 제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컬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근데 빌 에반스랑 할 때 그 토니 베넷의 이 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달라요. 빌 에반스 피아노 연주보다도 사실 나는 이 토니 베넷의 목소리가 더 꽂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다르게 듣는 거예요. 제가 메모한 걸 들어보면 그만큼 토니 베넷의 보컬이 훌륭하게 들리는 건 많은 부분 빌 에반스의 피아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어왔는데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토니 베넷이 여타의 그런 오케스트라나 무슨 재즈 소규모 콤보 밴드의 반주로 녹음할 때랑 이 빌 에반스라는 대가와 토니 베넷이라는 대가가 둘이 딱 붙어갖고 내는 그 소리는 피아노도 다르게 들리고 보컬도 다르게 들리는 그게 시너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이 중년이 된 40대 후반 50대 요 무렵에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고 무르익은 이 두 대가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품 같은 게 느껴지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키피디아에 이 앨범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니까 이 두 분이 서로에 대한 리스펙을 표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빌 에반스는 토니 베넷이 보컬리스트로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이 토니 베넷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계속 깊게 파고드는 그런 면에 굉장한 존경심을 느꼈었다고 적고 있고요. 토니 베넷은 또 역으로 빌 에반스가 들려주는 연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엄했다고. 그래서 어떤 한 평론가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앨범에서의 빌 에반스의 피아노는 오케스트라 그 자체가 오케스트라 같다고 그렇게 느꼈을 정도로 하고 토니 베넷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고른 곡 But Beautiful 이 곡 이야기를 좀 하면은 스탠다드죠. 이거. 네, 이 But Beautiful이라는 곡은 1947년도에 영화 로드 투 리오라는 영화를 위해서 작곡가 지미 반 휴슨이 작곡을 하고 작사가 자니 버크가 작사를 한 곡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 빈 크로스비가 불렀는데 48년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젊은 시절은 남의 노래를 자기가 뺏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게 화하는 근데 워낙 스타니까 네. 노래만 부르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히트하니까 그 5만 곡을 다 불렀고 그런데도 훌륭한 결과물을 낸 훌륭한 재즈 가수인 거죠. 그래서 가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사랑은 웃게 합니다. 혹은 슬프게 하죠. 우리를 차분하게도 하지만 미치게도 합니다. 사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게 하지만 또 기쁘게도 하죠. 근데 어느 쪽이든 사랑은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너무 단순할 정도로 진솔한 가사인데 말씀하신 토니 베넷의 목소리로 들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거기에 빌 에반스의 피아노까지 얹어지니 But Beautiful이란 곡을 혹시 모르셨다면 이 토니 베넷의 보컬과 그가 전하는 이 가사 뉘앙스를 갖고 빌 에반스와 함께 수많은 그 연주곡 버전으로도 한번 넓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많은 연주곡 중에 한 곡을 다음 꼬꼬무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34번째 꼬꼬무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아트 페퍼의 연주로 골랐는데요. 아트 페퍼가 1977년에 녹음한 앨범인데요. Fri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이고 그 앨범에 있는 But Beautiful 1977년도에 녹음이 됐는데 아트 페퍼 선생이 25년생이시니까 쉬운 둘이 됐어요. 77년 7월 달에 뉴욕의 재즈 메카인 빌리지 뱅가드에서 정확히 3일간 공연을 했대요. 정확히 얘기하면 7월 28, 29, 30일 공연을 했는데 그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었나요? 봐요. 그래서 앨범 제목이 3장의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Thursday, Friday, 그리고 Saturday Night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으로 나왔고요. 그 3장의 앨범에 속하지 못한 몇 곡을 85년도에 More for Less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으로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의 공연으로 4장의 앨범이 나온 건데 52살이라는 나이가 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다시 자기의 전공으로 돌아와서 펼치는 깊고 뭔가 따뜻하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그러한 연주가 담겨져 있는 그런 앨범이고 곡이다. 라인업을 우선 살펴보면 함께 연주한 알토 색소폰을 당연히 이제 아트 페퍼 선생이 연주를 하시고 피아노에는 그의 뭐 영혼의 동반자 같은 후배 조지 케이블스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베이스에는 조지 무라즈 그리고 드럼엔 존 콜트레인과 함께 했던 엘빈 존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라이너 노트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공연에서의 연주가 서로를 온전히 서로 들었고 무엇을 느끼는지를 알고 소통하며 연주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선배인 아트 페퍼가 이 정도 느끼면서 연주를 했을 정도면 얼마나 이 동료 및 후배들의 연주가 훌륭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 같고요. 이 곡을 플레이를 하면요. 짧은 멘트가 나와요. 아트 페퍼 선생이 곡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러면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말 Very Beautiful Tune이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트 페퍼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일단 듣고 시작하게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라이너 노트에 빌리 홀리데이가 이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이거 아트 페퍼가 한 말이죠. 저는 항상 좋은 가수가 노래의 단어들, 즉 가사를 그 이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항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발라드를 연주할 때 사람의 목소리의 우수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을 피아노를 연주한 조지 케이블스가 잘 이해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주에서의 조지 케이블스의 연주가 참 좋습니다. 소울이 넘치는 연주였죠. 이 멘트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발라드를 연주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 동료에 대한 공감. 그렇게 마약하고 그러셨던 분이 이제 2번째 철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도 좀 생각이 나면서 동료 피아니스트에 대한 그런 애정어린 말을 듣고 나서 이 곡을 들어보면요. 알토 색소폰의 연주가 쭉 가다가 중후반부에 조지 케이블스가 피아노 솔로를 하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트 페퍼 선생이 이 곡을 연주할 때가 쉬운 둘인데 이 곡을 듣는 저는 그보다 나이가 많아 50대 중반이 돼 있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락이 있진 않은데 나이를 든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구나. 나쁜 면도 많지만 여기저기 아프고 위궤양도 생기고 의사가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지만 뷰티풀이구나. 진짜 이 곡 그대로. 아트 페퍼 선생을 생각해도 나이 먹는 거가 나쁘지 않고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전성기를 이야기하면 젊은 시절의 한때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모든 뮤지션을 섣부르게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트 페퍼 선생은 연주를 처음 프로로서 시작한 게 10대 후반이었대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 첫 번째 전성기를 보냈고 중간에 엄청난 휴지기가 있어요. 그의 나이 대충 한 40대를 그냥 보내다시피 했는데요. 헤로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몇 차례 투옥되기도 했고 재활원에 가 있기도 했고 경력상의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절된 상태로 지냈는데 정확히 말하면 1975년에 다시 컴백하게 되는데 75년에 컴백했고 이 곡을 77년에 연주했으니까 다시 컴백해서 이제 막 달려나갈 때쯤인데 이 아트 페퍼 선생의 이렇게 일대기를 보면은 이 후반에 1975년부터 82년 돌아가실 때까지의 양적으로도 이 시기의 앨범이 공식 앨범은 20장 정도라고 하는데 사후에 나오는 앨범들까지 치면 한 30장 가까이 되는 아주 정력적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낸 분이어서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나이대에 다시 컴백한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어떤 영광을 약간 울거먹는 그런 식의 편안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 나이에 맞는 그러한 감성과 그런 테크닉과 그런 동료들과 그렇게 훌륭한 연주를 남겼다는 게 이 아트 페퍼 선생이고 이 아트 페퍼 선생의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나이 먹어서 다시 한번 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나이 먹는 게 나쁘지 않은 거다 하는 생각, 제가 하던 생각과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죠. 여러 스타일의 연주들이 들어있는데 이 세 장 속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강추하면서 맛을 봐야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